오늘 알아볼 지역은 통영시입니다.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섬들이 펼쳐져 있는 해안, 그리고 최초의 해저 터널을 품은 통영 운하 덕분에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지역이고, 경상남도에서 수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어 국내 남해안의 대표 어업 전진기지로 활약하고 있으며, 도시로서 역사가 오래되어 창원이 중심이 된 동부경남도, 진주가 중심이 된 서부경남도 아닌 독자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조선시대 당시 오늘날 해군본부인 삼도수군 통제영이 위치한 지역에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대첩의 주무대라 군항도시로서의 역사가 오래된 곳이고, 관내 선개수만 무려 500개 이상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이며, 근현대 시대 당시 걸출한 문학인과 예술인들의 출신지, 유구한 역사, 그리고 수많은 해양 관광 자원들이 많아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인 지역이기도 하죠. 바다의 땅 통영,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통영시는 경상남도 남해안 고성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동쪽에는 견내령을 건너 거제시가, 서쪽에는 사량도를 건너 남해군과 맞닿아 있으며, 남쪽에는 넓은 남해바다가 펼쳐져 있고, 북쪽에는 고성군이 접해 있습니다. 통영은 경상남도의 중심 창원에 속한 동부경남 지역도, 진주와 속한 서부경남 지역도 거리가 있다 보니 경상남도 남부생활권이라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지만, 부산과 창원이 경상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통영도 부산과 동부경남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또 과거 도로교통이 불편했던 당시에는 통영을 포함해 거제, 고성 남부지역까지 경남 남부생활권을 형성했지만,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거제가 부산 대도시권으로 포함되어 지금은 거의 통영 단독생활권으로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통영의 총 면적은 240.21제곱킬로미터로 경상남도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지역이며, 인구는 11만 9,591명으로 평범한 소도시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영의 행정구역은 가장 먼저 산양읍 1개의 읍지역과 6개의 면지역이 육지와 섬지역에 걸쳐 퍼져 있으며, 시내 중심부에는 총 8개의 행정동으로 행정구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영의 지명은 군사, 특히 해군과 관련된 지명으로 조선시대 당대를 대표하던 해군기지인 삼도수군 통제영의 통제영을 줄여 통영으로 부른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과거 지명인 충무시의 지명 역시 삼도수군 통제영의 초대 통제사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호를 따온 것이라고 하네요. 통영은 수려한 해안가와 섬들이 많은 해안도시입니다. 도시가 고성반도 체남단에 위치한 특징 덕분에 북쪽을 제외한 모든 방향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유명한 남해바다와 접해 있어 통영의 해안들은 단조롭지 않고 구불구불하고 복잡하며, 특히 다도의 남해의 명성에 걸맞게 통영 지역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많은데, 이중 유인도가 41개, 무인도가 529개로 합치면 무려 570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하지만 통영은 평지가 매우 적고 산지가 대부분이라 시해 지역은 물론 시내에도 산들이 들어차 있어 부산 마산처럼 산을 깎아가며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삼복도로 달동네를 쉽게 볼 수 있으며, 평지가 너무나도 없어서 통영 시내 곳곳에는 간척공사도 몇 번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면 옛날의 도시 면적이 작았다고 하네요. 통영의 교통은 도로교통과 해상교통이 서로 양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먼저 이 지역을 지나가는 고속도로는 대전 통영 고속도로 하나로 시종점 역할을 하고 있고, 간선국도는 5번, 14번, 77번 3개의 노선이 있는데, 통영은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외부로 나가는 도로가 고속도로 하나와 간선도로인 남해안대로밖에 없고, 거제대교가 있어 거제도로 들어가는 교통량 덕분에 통영의 주요 간선도로들은 항상 혼잡합니다. 이것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국도가 개량이 되어서 나아진 거지, 고속도로도 없던 시절 통영의 교통사정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았다고 하죠. 여기에 시내도로는 더 심각한데, 통영의 지형 특성상 삼복도로가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가 수산물 납품 화물차들까지 많다 보니 안 막히는 날이 없을 정도이며, 여기에 관광 성수기 차량까지 합세하면 그날 도로는 주차장이 될 정도로 악명이 높다고 하죠. 통영의 버스터미널은 통영 종합버스터미널 하나로 통영이 소도시 인구 규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제도로 가는 대표적인 경유지인데다가 철도가 아예 없는 지역이다 보니 시외버스가 상당히 자주 다니고 많이 이용하는데, 부산과 울산 같은 경남도 내 주요 도시들을 포함하여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들, 대구와 경북 주요 도시들, 그리고 대전과 광주 및 전남 주요 도시들로 가는 시외 고속버스 노선들이 있어 타 지역에서 시외 대중교통으로 통영을 방문하기가 편리한 편이라고 하죠. 하지만 시외버스와 달리 시내버스는 좋지 않은데, 통영의 악명 높은 도로사정 때문에 버스가 연착되는 경우가 잦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급출발 과속이 매우 심하고 노선이 결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관내 시내버스 회사가 마찰이 심한 데다가 소도시임에도 시내버스 노선 개수만 무려 103개로 매우 많고 노선 체계도 복잡해서 현지인들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하죠.
또한 통영 시내버스로 고성 남부와 거제도 일부 지역까지 운행하고 거제 시내버스 간 광역 환승이 가능하며 욕지도, 사량도, 한산도 등에서는 섬일주를 하는 공용버스도 운행되고 있죠. 통영은 현재 기준으로 철도가 없는 지역이고 가장 가까운 역이 거의 50km 떨어진 진주역이라 철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지만 그래도 남부 내륙선이 진주를 거쳐 통영을 경유하여 거제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어 머지않아 통영에도 철도를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통영은 해상교통이 상당히 발달해 있고 그 지분도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 통영의 해상교통의 중심인 통영여객선 터미널과 교외 지역에 위치한 다양한 해운회사의 여객선 선착장에서 관내 주요 섬들을 연결하는 여객선이 자주 많이 운항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교통이 불편했던 20세기 당시에는 부산, 마산, 삼천포 등 시해로 나가는 배편도 많았을 정도로 경상남도에서 해상교통이 가장 발달한 지역입니다. 또 규모가 작긴 하지만 화물항인 통영항도 있어 소규모 화물을 수출입하는 무역항 역할도 맡고 있다고 하죠. 또한 시내 한복판의 미륵도와 고성반도 사이에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운하가 있는데 본래 판대목으로 밀물 때 물길이 생기고 썰물 때 육지가 되는 곳이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물길 확장 공사로 운하가 되었으며 이때 같이 조성한 것이 바로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인 통영해저터널이죠. 통영의 산업구조는 먼저 농수산업이 13.1%, 공업 제조업이 15.1%, 서비스업이 7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통영은 수산업이 매우 발달한 지역으로 관내 어업 인구만 무려 약 5천여 명에다가 국가어항을 포함한 크고 작은 어항들이 무려 165개소로 경남에서 가장 많고 연안어업, 원양어업, 어패류 양식 등 다양한 수산업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많으며 도시산업 대부분이 수산업과 연계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다양한 수산물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건 굴과 멸치로 굴은 전국 총생산량의 70% 이상을, 멸치는 전국 총생산량의 50% 이상이 통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반대로 농업은 평지가 거의 없고 지형 대부분이 산지라 경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소규모 채소 농업 위주로만 유지할 정도로 농업의 비중은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공업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도 조선소가 있을 정도로 중소규모의 조선업이 발달했었지만 조선업의 사양으로 지금은 크게 위축되었고 국가산단인 안전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단인 통영 법송산업단지에서 선박 제조 및 수리, 수산물 가공을 위주로 하는 중소규모의 기업들과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있어 공업도 나름 활성화되어 있죠. 서비스업은 12만 도시치고 꽤 발달한 곳으로 경남 남부생활권의 중수답게 법원검찰청, 세무서와 같은 행정기관과 중소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의 금융기관,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급 병원이 곳곳에 있어 기본적인 서비스업 기반이 잘 다져져 있으며 수산업과 해운업이 발달해 있어 이와 관련된 정부기관과 연구소 등도 통영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통영은 조선시대 당시 오늘날 해군문부급의 지위를 가진 군왕이었으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가장 많이 남은 지역입니다. 원래 통영은 고성에 속한 평범한 항구였지만 1592년 임진왜란이라는 대전쟁이 일어나고 조선 수군의 효과적인 수비와 정비를 위해 이곳 통영에 오늘날 해군본부인 삼도수군 통제영을 지정하면서 점차 군항으로 바뀌게 된 곳인데 초기에 삼도수군 통제영이 출범했을 때는 통영 시내가 아닌 한산도의 재승당에서 그 역할을 했고 임진왜란이 끝난 1604년 현재 위치인 세병관으로 옮기면서 통제영이 폐지되기까지 약 300년 동안 당대 한반도 남부 해양을 수호하는 수군 총사령부로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통영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역사와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데 삼도수군 통제영의 초대 통제사의 역할을 맡아 조선 수군을 이끌었고 전장을 지휘했으며 통영 한산도 일대에서 치러진 임진왜란 3대 대첩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끈 주영 역시 이순신 장군이었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충무공을 모시는 사당이 많은 건 물론 통영의 지역 정체성에 큰 뿌리가 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죠. 통영의 지역구조는 크게 통영 시내와 신도시인 중림지구로 나눠지며 여기에 추가로 대표 섬지역인 한산도, 욕지도, 사량도를 포함하여 총 5개의 지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 시내는 통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은 그 영향력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명실상부 통영의 중심이었으며 도농복합시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는 구 충무시였던 지역입니다. 통영시내는 고성반도 남부 끝자락인 북부지역과 미륵도 북부 끝자락인 남부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부지역은 구도심과 신도심이 모두 있는 대부분의 시내 지역의 인구와 인프라가 모여있고 남부지역은 조선소와 관광단지, 그 배후 택지지구가 있어 일자리와 인구 일부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 두 지역 간 연결은 충무교와 통영대교라는 두 개의 다리로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중림지구는 통영시내 북부, 광도면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좁은 통영시내를 대신하여 바다인 중림만을 매립하여 조성된 신도시로 현재는 사실상 통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시답게 통영 시내와 달리 도로망이 격자 형식으로 반듯반듯하게 잘 닦여 있으며, 이 신도심을 포함한 행정구역인 광도면은 통영관 내 읍면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죠. 한산도는 통영 남동부에 위치한 섬지역으로 통영 관내의 섬 중에서 미륵도 다음으로 큰 섬인 지역입니다. 한산도 대첩의 주무대이자 삼도수군 통제영의 초기 본부인 제승당이 이 섬에 있고, 현재 이 섬의 행정구역은 통영 소속이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거제 소속이었으며,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한이 바로 이 한산도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욕지도는 통영 남서부 멀리 위치한 섬지역으로 국가어항인 욕지항이 있어 주민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남해안의 대표 어업 전진기지로 통하는 섬입니다. 욕지도를 포함한 주변 섬지역을 연화열도라고 부르는데, 이 열도 중에서 가장 크고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섬 곳곳에 고양이가 많이 서식해서 고양이 섬으로도 불리는 곳이라고 하죠. 사량도는 통영 서부에 위치한 섬지역으로 이 섬에 있는 산들이 위험있고 풍경이 좋아 봄, 가을철 등산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섬입니다. 사량도는 윗섬, 아랫섬 총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윗섬의 대부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통영뿐만 아니라 고성, 삼천포에서도 이 섬을 연결하는 배편이 있다고 하네요. 통영의 상업지구는 총 3곳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먼저 오랫동안 통영의 중심 상업지구인 중앙시장과 서호시장, 중앙로 일대의 상업지구, 무전 신시가지와 북신시장을 끼고 있는 무전대로와 무전사거리 일대의 상업지구, 그리고 통영의 최대 상업지구이자 중심 상업지구로 바뀌게 된 중림신도시 상업지구 3곳으로 나눠지며, 통영이 시내 권역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시중영화관인 롯데시네마가 있는 건 물론 경남 남해안 대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상업 역시 발달해 있어 통영의 상업 역량은 소도시치고 큰 편이라고 하죠. 통영의 교육기관은 먼저 23개의 초등학교가, 12개의 중학교가, 5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통영은 소도시라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에 인구 규모에 비해 중고등학교 수가 적은데, 그 이유는 통영의 지형이 작고 산이 많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이며, 그래서 그런지 통영의 중고등학교들은 다른 지역 학교들의 학생 수용량보다 많은 편이죠. 또한 대학교는 경상국립대학교 통영 캠퍼스 하나 있는데, 본래는 통영수산전문대학으로 1995년에 경상대학교로 편입되었다고 하네요. 통영은 경남 남해안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의 삼박자가 고루맞아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도시인데, 아름다운 통영 해안을 달리는 해안도로 일주와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섬들인 비진도, 연화도, 소매물도 등 통영 곳곳의 섬들을 투어하는 섬 투어를 하거나 동피랑 벽화마을, 강구한 세변관 충렬사, 통영 해저터널 등 통영 지역의 고유한 문화재와 역사를 탐방하기 위해서 스카이라인 우지, 통영 케이블카 등 통영에서만 즐길 수 있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영에서만 맛볼 수 있는 충무김밥, 꿀빵, 푸짐한 해산물을 맛보러 오는 맛집 투어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관광객들이 통영을 방문하며, 이러한 관광적인 요소 덕분에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릴 정도로 관광이 크게 발달해 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 통영은 유명한 문학 예술가들의 출신지로, 대표적으로 문학으로는 소설가 박경리와 시인 김춘수, 음악으로는 윤희상, 미술로는 전영림 등 근현대 시대의 문학예술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 많아 이들을 기리는 기념관과 행사들이 통영에 많다고 하네요. 통영은 독자적인 행정구역이 된 시기는 고한말 시기로, 고한말 이전의 통영의 역사는 고성의 역사와 같으며, 도농복합시 정책 이전에는 충무시와 통영군으로 나눠져 있던 건 물론 1950년대부터 도시가 되었을 정도로 도시로서의 역사는 오래된 지역입니다. 통영이 행정구역의 역사는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조선시대로 당시 고성현 남부에 있던 항구인 두룡포가 현재 통영의 시초로 보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서 한산도의 삼도수군 통제영을 창설, 외란 후 1604년 두룡포 지역으로 옮겨 해군 총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했다가 조선 후기 이 두룡포 지역을 고성현 춘원면이라는 행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고한말인 1900년에 춘원면을 포함한 고성만도 남부 면지역과 욕지도, 사량도, 그리고 거제 소속이었던 한산도를 묶어 진남군을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통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1909년 진남군이 용남군으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 시기인 1914년에는 용남군과 거제군이 통영군으로 통폐합하면서 지역의 체급은 더 커지게 되는데, 특히 구한말부터 경남 남해안 수산업의 중심이다가 해로가 모이는 항구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장하여 춘원면이 통영면과 산양면, 용남면으로 분리, 1917년 통영면이 통영지정면으로 승격되고 1931년에는 통영지정면이 통영읍으로 승격되게 됩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1950년 한국전쟁 초기 때 통영 상륙작전을 통해 북한군이 점령했던 통영 시내 일대를 수복했던 역사가 있고, 1953년에는 거제군이 단독 행정구역으로 승격되면서 통영군 지역에서 분리, 1955년 통영읍이 충무시로 시승격이 되면서 충무시 통영군으로 도농분리가 되어 본격적으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1960년대 농업과 수산업이 핵심 산업이었던 당시에 통영은 약 13만 명의 인구를 가졌던 도시이고,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도 발달된 수산업과 해운업으로 평균 인구 14-15만 명을 꾸준히 유지할 정도였지만, 결국 1990년대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통영의 쇠락을 알리게 됩니다. 1995년 도농복합시 정책 시행으로 충무시와 통영군이 도농복합시 통영시로 통합, 산양면이 산양읍으로 승격되고, 21세기 이후 안전국가 산업단지의 등장으로 중림신도시까지 생길 정도로 인구가 다시 늘어 통영의 재도약을 이뤄낼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날이 갈수록 쇠락하는 통영의 산업체들과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라는 악재가 겹쳐지면서 더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2024년 기준 경남 도시 인구 감소율 1위에다가 소멸 고위험 지역까지 될 정도로 통영의 발전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하네요. 비록 지금은 확실하게 좋지 못하고 도시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통영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 문화, 역사 등 본연의 개성만으로도 경상남도를 넘어 전국급급 인지도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통영에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통영 곳곳에는 늘 사람들이 많죠. 다만 관광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산업 역량을 키워 통영이 관광 인지도와 탄탄한 산업,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부생활권이라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진 도시, 조선시대 당시 한반도 남부를 수호했던 당대를 대표하던 해군 총사령부였던 곳, 그리고 자연환경, 역사, 문화 모두가 고루 갖춘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인 한국의 나폴리 통영, 여러분들은 통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또 봐요.